네, 칼리아 채널 시를 하나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겨울인데 봄이 왔다. 한 남자가 2018년 겨울쯤에 한 여자를 알게 되면서 겪게 되는 그 심정을 시로 그려보았습니다. 겨울인데 봄이 왔다. 그는 하염없이 기다렸다. 바보처럼 기다렸으며 천치처럼 믿었다. 봄이 올 거라고. 내색은 안 하였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켜보았다. 봄이 오고 있음을. 이 시간이 천천히 흐를 수 있기를, 그 미소를 오래 간직하기를. 바보 팔푼이 같은 그에게 겨울인데 봄이었다. 이 시는 사실 이 겨울은 많은 분들에게 참 추위와 그리고 옆구리 시려움과 또 참 없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황량하고 뭐 눈이 오면 뭐합니까? 뭐 눈 떨어지는 거 뭐 빗자루로 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참 혼자 있다가 겨울인데 이제 봄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그린 시입니다. 겨울인데 봄이 왔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그는 하염없이 기다렸다. 바보처럼 기다렸으며 천지처럼 믿었다. 봄이 올 거라고. 한평생 모태솔로로 살다가 이렇게 봄이 올 거라고 믿긴 했다는 거죠. 내색은 하나였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켜보았다. 봄이 오고 있음을. 정말로 왔어요, 그 봄이. 이 시간이 천천히 흐를 수 있기를, 그 미소를 오래 간직하기를. 그 썸을 타는 사람이, 특히 남자가, 또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남자가 썸 타는 여자가 카톡 온 거를 보고 그 미소 짓는 걸 본 사람들 계시죠? 참 그 표정을 옆에서 보면 참 개구지기도 하고 뭐 재밌기도 하고 참 한심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 저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저한테 뭐 썸이 생겼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하여간 옆에서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 정말 이 시간이 그 사람이 이 시간이 천천히 흐를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미소를 좀 오래 간직하기를 가장 좋을 때잖아요. 연애에서 가장 좋은 게 사귀기 직전 썸 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바보 팔푼이 같은 그에게 겨울인데 봄이었다. 살짝 까는 거죠, 그 남자를. 바보 팔푼이 같은 그에게 겨울인데 봄이 왔다. 참 시라는 게 좀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 입시 할 때 이제 문학이라고 그러죠. 비문학이 아니라 문학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참 해석하기가 어렵고요. 이게 또 정형화되고 정량화된 그 답안을 이렇게 찍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는 감수성은 있으나 이제 세상을 아직은 많이 살아보지 못한 탓에 이 시를 딱 읽었을 때 이게 어떤 느낌인지를 딱 캐치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른들이 적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새파란 청소년들이 보고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께서 이제 뭐 서른이 넘어서 수능을 뭐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수능을 다시 봐서 대학을 들어가셔야 했는데 그 국어 선생님한테 물어봤답니다. 이게 사실은 다른 뭐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못하겠는데 이제 국어 같은 경우 언어 영역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오히려 옛날보다 점수가 올랐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 얘기를 이제 국어 선생님이 옛날에 저희가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삶을 살다 보면 이제 이것저것 주워 들은 게 많고 주워 들은 게 많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도 겪어봤고 기쁨도 느껴봤고 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희로애락 감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살면서 여러 가지를 또 많이 읽어봤지 않겠습니까? 또 다양한 경험도 해봤고 일도 해봤고 하면서 이제 그런 연결지어서 그런 언어 영역 같은 게 좀 쉽게 느껴질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잡설이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 오늘이 11월 3일인가요? 달력을 봐야겠어요. 11월 3일 맞네요. 토요일. 2018년 11월 3일 토요일. 깔리아 채널의 처음 라디오 방송입니다. 유튜브 라디오 방송이죠. 라디오는 아니지만 방송입니다.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되지만 첫 번째로 겪는 일이 그거 같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우선 아이폰을 잠금 해제하셔야 합니다. 오 깜짝이야, 이거 시리 옆에 핸드폰을 켜놨는데 나 이럴 때 너무 무서워요 진짜. 아니 혼자 깜깜한 데 있는데 갑자기 무슨 시리가 갑자기 막 울리면 누가 옆에 있는 건가. 무섭다 갑자기. 농담입니다. 하여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와 맞는 건가라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예.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하긴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회사를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저랑 좀 잘 맞았어요. 잘 맞아서 저는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왜 그런 고민을 할까? 좀 많이 지켜보고 이제 그런 상담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이 세상에 진짜 완벽한 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진짜 진로를 찾아야 된다, 너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으며 또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는 사람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특히 청소년들 혹은 대학생들한테 그런 걸 알라고 하는 게 좀 웃긴 게 뭐냐면요. 그분들 되게 바쁘거든요, 생각보다. 그리고 바쁜 게 이제 공부하는데 바쁘고 학교 생활하는데 바쁘기 때문에 그 외적인 걸 경험을 못 했는데 그 외적인 거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으라고 하는 게 웃긴 거죠. 그런 저변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마련해 준 것도 아니고, 어, 사실 내가 좋아하는 걸 찾는 거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입니다. 근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일이 나랑 맞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일이 실제로 나랑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혹은 너무 이상적으로 나와 잘 맞는 일을 찾으려고 하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그렇진 않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지 비범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비범한 사람들은 몇 프로, 소수에 불과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비전과 그 사람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그렇죠. 열의 8 이상, 9 이상은 대부분 그럴 거예요. 뭐 열의 9 이상이 아니죠. 거의 99%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이상적인 방향 혹은 내 부모님, 나보다 잘 나가는 친구와 비교해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하지만 너무 빡세지 않게 수행하는 게 좀 소소한 행복을 찾는 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뭘 좋아할까요? 저는 유튜브에서 이직거리 하는 걸 좋아할까요? 사실 지금 이런 걸 처음 녹음을 해보는데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은 세우지 않고 지금 바로 그냥 노트북 열어서 녹음 중입니다. 그래서 공감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나는 이런 걸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이렇게 녹음해보니까 재밌네요. 재밌고 좀 음악 같은 거를
좀 많이 깔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음악이라는 거, 이걸 만든 사람들도 진짜 열심히 만든 건데, 저 같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함부로 갖다 쓰면 저작권 문제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음악을 못 틀겠어요. 함부로 음악을 못 틀겠는데, 그래서 그냥 저작권이 없는 이런 이런 거를 한번 틀어보는 거죠. 참 진부하죠. 좀 봄이 오는 것 같습니까? 11월에? 어쨌든 저는 앞으로 좀 시를 많이 읽어주고요. 좀 힐링이 되는 음성을 남기고, 또 제 나이가 30대입니다. 30대 초반인데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주제를 갖고 와서 많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